왜 이렇게 흥분하게 되지? 네, 안녕하십니까, 최원호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함정에 대한 얘기 중에 우리가 빨리 가면 안 되는 것들, 빨리 가서 함정에 빠지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느리게 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빨리 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 이유 중에 좀 서론이 길겠지만 우리가 배드민턴을 배울 때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코치님일 거고, 그 코치님은 높은 확률로 아마 선수 출신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코치님은 또 선수 출신의 코치님께 배웠을 거고, 그 코치님 또한 또 아마 선수 출신의 코치님께 배웠을 겁니다. 선수들은 생각보다 훈련할 때 엄청나게 공을 많이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순간에 그 많은 공들을 다 위에서 빨리 치지 않아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훈련 시간이 길기도 하고 뭐 매일매일 하니까요. 그래서 되게 많은 어떤 비중과 비율로 낮은 공, 밑에 있는 공, 천천히 치는, 또 뒤에서 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거의 대부분 샷들을 천천히 늦게 아래서 치는데, 이제 그걸 지도하시는 코치님이 봤을 때는 훈련의 성과를 위함도 있을 거고, 또는 저 어떤 선수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고 또는 힘들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다그치는,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야 빨리 뛰어가, 더 빨리 가서 위에서 쳐야지 라는 지도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게 훈련, 트레이닝에서는 아주 큰 효과를 만들어내긴 하죠. 왜냐면 선수들은 일단 베이스가 아래에서 천천히 늦게 뒤에서가 잘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위에서 빨리 치고 좀 더 높은 곳에서 치고 선택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건데, 평생을 그렇게 들은 지도자 코치님들은 이제 들어온 정보가 빨리 뛰어, 너가 빨리 뛰어야 저걸 잘 칠 수 있어 라는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에게 정보 전달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이거니까 나가는 정보가 그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빨리 가, 모든 상황에서, 또는 모든 코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게 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특히 뒤에서는 빨리 가게 되면 생각보다 우리가 힘을 만드는 과정에서 되게 불편함을 많이 겪을 것이고, 그리고 타이밍상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공을 정확하게 치기 힘든데, 그 제때에도 사실은 내가 빨리 도착한다는 말 그대로 제때가 아니라 제때보다 빨리 도착하게 된 거니까 공을 타이밍적으로도 아마 좋은 위치에다 두고 치지 못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빠르게 가게 되면 내가 미리 도착한다가 되는 거거든요. 빠르게 갔으니까 천천히 가도 되는 건데, 빠르게 간 거니까 빠르게 가게 되면 이제 힘을 많이 못 쓰게 되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이 너무 일찍 맞게 된다요. 이 두 개는 사실 되게 상충하는 어떤 얘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이 날아왔을 때 내가 제때 가서 공을 친다 라고 했을 때보다 내가 빨리 도착하게 되면 먼저 가서 기다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지에서 상지로, 또는 하체에서 상체에서 손, 말단까지 힘을 전달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건 반드시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지면으로 붙어요. 지면으로 붙어라서 하체에서 만들어진 힘이 여기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내가 뛰어나가는 동안 공을 보고 나서 나 이런 공을 선택하고 이걸 칠래 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 우리는 공을 치러 갈 때까지 힘을 만드는 과정을 해요. 막 어떤 큰 힘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쉽게, 순차적으로 힘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가령 제가 클리어를 친다고 해볼게요. 제때 가서 클리어를 치면 이렇게 공이 높게 왔을 때, 물론 이거에서 우리가 지금 논외로 해야 될 거는 아주 멀리 빠르게 뛰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빨리 뛰어가야 하니까 이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이 가까이 오는, 또는 높게 오는, 또는 쉽게 오는 공들을 우리가 너무 빨리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힘을 내가 많이 모아서 한 번에 방출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데, 빨리 도착하는 순간 나는 여기에서 내가 방금 해온 작업들이 전혀 공을 칠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멈췄으니까 다시 여기에서 힘을 하지에서 끌어올려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너무 번거로운 작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 가게 되면 내가 뛰어가는 관성을 0으로 만들고 다시 여기에서 힘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 되게 불편한 작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도착하게 되면 힘을 만드는데 되게 불편해지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상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빨리 도착하게 되면 내가 멈추면 힘을 못 쓴다는 걸 사실 무의식적으로 알 수도 있고,
힘을 한 번에 쏟아내는 게 효율적인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동작을 빨리 실행을 해버려요. 일찍 도착했으니까 멈출 수는 없고 공은 아직 덜 떨어져 있는 상태고 생각보다 내가 빨리 도착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도착했지만 멈출 수는 없고 동작을 시작을 해야 되고 힘을 만들어서 동작을 했는데 공이 조금 덜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공이 아마 라켓의 끝부분에 맞거나 헛스윙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죠. 이거는 어떤 특정 스윙의 문제나 타이밍의 문제라고 하는데 물론 타이밍의 문제긴 합니다. 근데 이 타이밍의 문제 자체가 사실은 빨리 나갔다에 기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선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공을 보고 나서 우리는 특정한 샷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령 뭐 드롭이든 클리어든 스매시든 결국엔 공이 떨어진 걸 내 타점, 내가 원하는, 내가 치고 싶은 공이 날아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마련이 돼야 공이 날아가는 거지. 라켓 끝에 맞는 경우들은 말 그대로 빠른 거죠. 공이 떨어지기 전에 내 라켓 휘둘러진 거니까. 근데 이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나는 제때 치고 싶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을 텐데 이제 빠르게 맞은 거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수정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늦게 가느냐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도착해야 될 때 그리고 늦게 도착해야 될 때를 구분해서 공에 맞게끔 뛰어나가야 하는 건데 천천히 뛰는 건 사실 별거 없습니다. 발이 지면에 닿아 있는 시간이 길면 돼요. 근데 전제가 걷지 않아야 되고요. 뛰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릎의 반동, 발목 반동이 사라지지 않으면 뛴다라고 표현해요. 이 뛴 자체가 사실은 무릎 반동, 그러니까 무릎이랑 발목, 내 몸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면 뛴다라고 해요. 내가 느리게 뛰지만 이것도 뛰는 거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근데 느리게 가지만 이건 걷는 거예요. 걷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걷게 되면 야, 어차피 느리게 갈 건데 걸으면 되지 않아? 걷는 게 더 에너지를 덜 소비하고 더 효율적인 거잖아? 라고 하면 에너지를 소모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으나 힘을 만드는 관점에서는 되게 불리해지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도착한 다음에 뭔가 다시 점프를 해내거나 몸을 아래에서 위로 튕겨내면서 힘을 전달시킬 건데 이 마지막에 뛰는 그 반동 자체가 애초에 걷다가 갑자기 훅 가라앉는 것보다는 애초에 뛰어가는 반동 자체로 마지막에 가볍게 체중을 눌러주고 눌렀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 과정을 겪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걷지 않아야 돼요. 걷지 않아야 힘을 쉽게 만들 수 있다가 되는 거서 걷지 않아야 되고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빠르게 가야 되는 건 빠르게 가야 되고 느리게 가야 되는 건 느리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제때가 중요하다. 와, 말 진짜 빨라지네. 이게 혼자 하니까 말이 엄청 빨라지네. 왜 이렇게 흥분하게 되지? 그래서 공에 맞게 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한번 뛰어볼게요. 그래서 무릎 반동이 남아 있어야 하고 무릎이랑 발목에 반동이 남아 있어야 되고 걷지 않아야 되고 뛰어야 된다를 충족시키면 이런 움직임이 나와요. 옆으로 가던 뒤로 가던 앞으로 가던 대부분 상황에서 뭐 복식은 빨리빨리 많이 치겠죠. 공이 워낙 빨리빨리 다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함정에 빠진 경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야 무조건 그렇게 느리게 뛰면 공 언제 빨리 쳐. 그래서 요거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 전제해야 돼요. 공이 높게 왔을 때 천천히 왔을 때 내가 공을 안전하게 컨트롤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렇게 좀 안전하게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 또는 도착이 빨라서 타점이 높아지는 경우들 또는 나는 정말 힘있게 막 힘을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힘이 잘 안 생기는 분들은 빠르게 도착한 경우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뒤에서만이 아니라 결국에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선택 기회가 줄어든다요. 선택 기회 감소가 일어나는데 빨리 가라는 주문을 받게 되면 말 그대로 빨리 가게 되잖아요. 그럼 빨리 가게 되면 주로 빨리 가서 밑에 있는 걸 치라고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주로 빨리 가라는 주문을 받게 되는 건 위에 있는 거 높은 곳에서 쳐라는 주문을 같이 받게 되죠. 빨리 가서 밑에 있는 걸 치라고 하진 않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 높은 건 이미 우리가 잘 칠 수 있고 뭐 상관없는데 사실 이렇게 쳐야 될 공이 아닌 공들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냥 무난하게 그냥 내 얼굴 높이나 내 어깨 라인에서 치는 공들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공이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지만 내가 출발한 위치가 그 셔틀로부터 멀다면 내가 이동하는 동안 떨어지는 거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건 높은 거지만 실제로 내가 도달했을 때는 밑에서 칠 수 있는 공이니까 천천히 달려가서
안전하게 처리하고 다음 공을 봐도 되는데 이것마저 빨리 잘 치려고 빨리 가게 되면 되게 선택 기회가 줄어든다. 안전하게 칠 수 있는 다양한 샷을 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가 되는 거죠. 무조건 빨리 가서 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말이 좀 모순이 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빨리 가서 치면 좋죠. 근데 그게 모든 공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기회, 공을 내가 선택적으로 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가 돼요. 그냥 빠르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잘하게 되는, 흔히 말하는 뭐 완급 조절이나 그리고 뭐 볼 배합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뭐 코스 설정 이런 것들 할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다요. 그래서 이게 좀 천천히 뛰는 또는 천천히 치고 낮은 데서 치는 이 경험을 많이 해봐야 내가 다양하게 칠 수 있는 그 타이밍이나 템포와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양한 선택들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과 샷들은 되게 점수를 내는 또는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동작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는 거지, 실제로 선수들의 경기를 보게 되면 또는 잘하시는 분들의 경기를 보게 되면 그냥 막 아주 잘 멋들어지게 치는 공들은 별로 안 돼요. 실수도 많이 하고 생각보다 그냥 밋밋하게 무난하게 넘겨주고 찬스를 만들고 그 찬스에서 나오는 어떤 위닝 샷들이나 그냥 피니시 샷들이 좀 더 멋지게 도드라져 보이는 거지, 그들이 모두 그렇게 항상 빨리 가서 막 다 끝내려고 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상급자들을 보시면 아마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안전하게 처리하고 다음 걸 보고 또 열심히 점수를 따기 위해서 만들고 그런 형태로 랠리를 이어가지, 항상 막 빨리 가가지고 쳐가 돼버리면 우리는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참 초보 유튜버라서 그런지 혼자 찍게 되니까 이게 늘 누군가와 대화를 하듯이 얘기를 하다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사실 속도 조절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막 정보가 막 여기 막 새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 참, 예. 그렇지만 열심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야, 그럼 천천히 치면 상대가 빨리 와서 뭘 하지 않아? 불리하지 않아?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공을 치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움직일 수 없어요. 물론 내 자세를 보고 유추할 수 있기는 하겠죠. 어디로 치겠다, 얘는 세게 치려고 한다, 약하게 치려고 한다, 유추할 수는 있으나 얘는 절대로 단정 짓고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초중급자에 우리는 방법이 좀 부재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방법을 잘 연습을 할 거고, 그리고 좋아졌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친 공은 상대가 보고 나서 반응한다요. 그래서 빨리 가서 또는 일찍 건드려서 안 좋은 공을 쳐서 내가 친 게 상대에게 좀 쉽게 가는 것보다 내가 늦게 쳐서 내가 친 공이 상대에게 훨씬 더 불편하고 어렵게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사고 실험 같은 걸 몇 번 해봤는데 드롭을 늦게 천천히 쳤을 때 푸시를 맞는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께 질문을 드렸을 때 푸시가 왜 맞는 것 같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드롭이 떠서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드롭 자체가 그렇게 크게 뜨지는 않았어요. 높게 뜨지 않는데 푸시를 자꾸 맞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봤죠. 그러면 제가 똑같은 드롭을 했을 때도 푸시를 맞을 것 같나요? 라고 했더니 푸시를 맞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그러면 저랑 한번 공을 치면서 이거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드롭을 할 테니 들어와서 푸시를 한번 때려보시라 라고 했더니 바로 제가 드롭을 치자마자 바로 푸시를 때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추가한 게, 자, 그러면 제가 클리어를 칠 수 있어요. 클리어를 칠 거고, 그리고 그 공을 두 개 다 준비를 하시고 제가 클리어를 치면 클리어를 다시 쳐주세요 라고 주문을 하고 다시 드롭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클리어를 칠 마음이 없었어요. 클리어를 칠 마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푸시를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애초에 달려 들어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게 말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에 푸시를 맞은 이유는 이 사람이 여기 끝에서 끝까지 보낼 능력이 없다는 건 상대방이 안 거예요. 그래서 저 상태가 되면 얘는 끝까지 공을 쳐낼 수 없으니 나는 앞에 들어가도 돼. 왜냐면 클리어가 날아와도 나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을 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공을 잡고 쳤을 때 이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못 들어와요. 언제든지 제가 여기 저 직선 클리어나 대각 클리어나 뭐 드라이브를 강하게 칠 수 있다는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달라들지 못하는 거죠.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생겼으니까 이 사람들은 빠르게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아주 높은 확률로 실패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천천히 쳐가지고 공이 잘 날아간다면 생각보다 우리는 안전하게 공을 넘겨놓고 다음 공을 준비할 수 있다요. 얘네가 그걸 예측해서 미리 도박적으로 도박수를 거는 게 아닌 이상 실제로 그렇게 빠르게 반응하지 못한다요. 특히 우리 동호인 레벨에서는 더더욱, 그리고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더더욱. 그래서 공을 생각보다 천천히 쳐도 되고 우리는 정확히 안전히 내가 원하는 걸 칠 수 있을 때 그때 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또 빼먹은 거 없나? 아무튼 뭐 빠진 게 있으면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빼먹어서 문제네요.